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하고 어렵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째, 가족을 다스려라. 내가 어떤 일을 수행할 때에는 가족과의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물론 이는 어려운 일이다. 어린 자녀와 늙은 부모에게 무관심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다. 철저한 기준과 역할의 분담을 사전에 정해놓고 이루고자 하는 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기준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너가 일을 추진함에 있어 가족들은 걸림돌이 되고 가족들과의 사이가 멀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 확실한 기준을 세운 후 일을 진행해야 가족과도 화목하고 노예의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형제간에 서로 생각날 때에는 가끔 왕래하되 오래 묵어서는 안 된다. 형제간의 우애가 돈독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잠시 보고 이별해야 한다. 형제간 서로 오래 지내다 보면 형이 아우를 우롱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아우가 형의 능력에 취해 거짓된 능력을 가졌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마음 공부를 하라 하면 한가한 소리하고 앉았다고 빈정댄다. 책을 읽으라면 따분한 말 좀 그만하라고 한다. 온통 돈 벌 궁리와 부자가 되어 떵떵거리고 살 생각뿐이다. 결국 이룬 것 없이 주고 몸뚱이가 식기도 전에 이룬과 같이 잊혀진다. 자식들은 그 재물을 두고 싸움질을 한다. 세상을 살다가는 보람은 그런 것들 속에는 들어있지 않다. 속에 품은 생각의 크기가 대인과 소인을 가른다. 둘째, 욕심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다. 사람의 욕망이나 감정은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다.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거나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악한 목적으로 쓴다면 바르지 못한 것이다. 당연히 기뻐할 것을 기뻐하고 분노해야 할 것에 분노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늘의 도심에 맞는 것이다. 괴로움과 즐거움에 대처하는 방법. 즐거움은 괴로움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괴로움은 즐거움의 뿌리다. 괴로움은 즐거움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즐거움은 괴로움의 씨앗이다. 괴로움과 즐거움이 서로를 낳는 것은 동정이나 음양이 서로의 뿌리가 되는 것과 같다. 통달한 사람은 그 연유를 알아 기대고 엎드림을 살피고 성하고 체함을 헤아려 내 마음이 상황에 반응하는 것을 늘 일반적인 정리와 반대가 되게끔 한다. 셋째, 자기 자신을 다스려라.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곧 아닌 사람이 없으되 그대를 꽃으로 볼 일이로다. 털려고 들면 먼지 없는 이 없고 덮으려고 들면 못 덮을 허물 없으되 누구의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 그 눈밖에 나기는 한순간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사람들은 흔히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길 원하지만 정작 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듣기보다 자기 말하기 바쁘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점차 가까운 사람에게로 퍼져나간다. 예의는 나를 대하듯 남을 대하는 데에서 시작되며 존경은 돌려받는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그만큼 고차원적인 것이다. 비겁함을 인정하라. 우리는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지만 시대가 나를 휘감고 내가 시대에 살고 있는 한 삶에서 비겁해질 수밖에 없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생의 비겁함을 인정하고 그것과 화해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한 것은 필요 없는 작은 것은 보지 말고 필요한 큰 것만 보라는 것이며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말은 듣지 말고 필요한 큰 말만 들으라는 것이고 이가 시린 것은 연한 음식만 먹고 소화 불량 없게 하려 함이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매사에 조심하고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이다.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은 멀리 있어도 나이 든 사람의 것을 알아보게 하기 위한 조물주의 배려이다. 정신이 깜빡거리는 것은 살아온 세월을 다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고 지나온 세월을 다 기억하면 아마도 머리가 핑하고 돌아버린다. 오늘은 다산정약용의 인간관계 처세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